어제 헌정사상 최초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지기 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 해명을 했었는데 이 해명이 거짓이라는 것이 임성근 부장판사가 공개한 대화 녹음 파일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오늘 대법원을 찾아가서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만났습니다. 만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만남을 허락하지 않는다. 실시간으로 국민의힘 의원이 그렇게 중계를 하기도 했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서 사퇴를 요구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할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고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했습니다. 들어가지를 않는데 나와달라니 끌어내지 마. 그거 안 껴. 이거 뭐야? 그거 안 껴? 누구 지시 받고 이러시는 거예요? 조금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니 이게 하는 거야 이제. 전화도 안 받고 있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아니 회의가 기운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누구 지시상이에요 이거? 저희 아마 청사 방어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가 못 방어 규정이요? 뭐요? 방어 규정이요? 청사 방어 규정에 우리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 아마 어제 오늘 10시 반에 대법원장님 면담 하러 오시는 걸로 얘기를 전해 들었고요. 대법원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면담이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찾아가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아니 이게 국민의 대표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아니 지금 안 될 거예요 지금. 문 여세요. 오늘 안 될 아니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잠깐만 정리부터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무자격자로서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요구했으나 아직 본인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게 진상조사를 계속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뭐 최소한의 법관의 양심이 있으면 사퇴하겠죠.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법원 항의 방문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경태 민주당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이영근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을 찾아간 것 언제 어떤 이유로 결정이 된 거죠? 오늘 오전 한 8시 20분쯤부터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방금 보신 저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진상조사단이죠. 그러니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6명인가요? 그 의원들이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을 요구하면서 대법원 청사를 찾아갔는데 보신 것처럼 대법원 청사 현관에서부터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사실 대법원 청사를 드나드는 것이 크게 제지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른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청사 현관에서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현관은 끝내 열고 들어가긴 했지만 그 다음으로는 대법원장실 앞에서 또 한 차례 또 대치 상황이 벌어졌죠. 그 의원들이 연좌하는 지금 보시는 장면은 현관 앞이고 대법원장실 앞에서 연좌 시위를 하는 상황까지 갔다가 끝내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긴 했습니다. 근데 방금 들으신 것처럼 야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질 문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사법부의 신뢰도 추락에 대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를 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야당 의원들이 만족할 만한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다. 당장 사퇴하시오. 그게 지금 대법원장이 할 일입니다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장은 그럴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결국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는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대화 자체를 이제 거부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국민에게 해명해야 될 사안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 개인적인 단순한 비위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걸 한번 재판으로 다투면 되겠죠. 지금은 사법부의 수장이 본인의 입으로 어쨌든 본인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사법행정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녹취가 다 나왔고 국민들이 상당히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해명이 안 되고는요. 이제 법원에서 나오는 어떤 판결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앞으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법원 판결이 남은 것도 많은데 뭐 이미 나온 분도 있죠. 무죄 받고 나온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판결에 대해 가지고 공정성 시비가 있는 것은 저는 사법부 입장에서 뼈아픈 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민주당도 좀 자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민주당에서 이번에 임성근 판사의 녹취록이 이제 공개되고 난 다음에 그 녹취가 공개된 다음에 녹취를 한 인간성이 문제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것이 사실 녹취가 불법입니까? 장경태 의원님? 당사자 간의 대화기 때문에 녹취가 불법도 아닙니다, 첫째로. 근데 불법이라고 가짜뉴스도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어떤 사안에서 중대한 이런 잘못이 발견됐을 때 녹취한 사람이 문제입니까? 해당 발화를 한 사람이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초원복집 사태 때문에 나라가 뒤집혔었는데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지역 감정을 조장한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걸 녹취한 사람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 과거에 저희가 야당일 때 당 대표실을 녹취 당했던 때가 생각은 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임성근 판사의 녹취 덕분에 앞으로 이 어떤 대법원장도 혹은 선배 판사가 후배 판사와 개인적 친분을 위시해서 대화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법관사에서 이 녹취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지금 충격적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이 과연 무슨 잘못을 했느냐? 위헌적인 혹은 위법적인 발언이 있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작년 5월에 이 총선 결과가 나타나고 나서 임성근 판사가 소위 이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이 소위 사표를 쓰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대법원장은 결국 이 탄핵에 위중한 범죄 혐의가 있는 이 소위 임성근 임판사에 대해서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럼 바로 이 총선 결과 직후에 총선 그럼 전에 사표를 쓰시던가요? 왜 5월에 가서 대법원장을 면담하는 것처럼 하면서 총선 결과 이후에 면담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녹취를 해놓고 또 실제로 탄핵안이 발의되고 표결되기 그 당일에 공개를 합니까? 장 의원님 말씀하신 논리가 되려면요. 그 대화의 내용 들어보신 시청자분들 알겠지만은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나는 임판사가 사임하는 걸 원하지 않아. 왜냐하면 너는 탄핵당해야 될 인간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 전까지는 나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는 그 설득이 맞다고 볼 겁니다. 탄핵당해야 될 인간이야라고까지 얘기하면 그건 왜냐하면 거긴 거꾸로거든요. 자, 내용 탄핵은 입법부가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용을 대법원장이 하는 게 들어보시면 이렇게 아닙니다. 있어요.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나는 당신이 탄핵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나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 설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설치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 정치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대화를 그러니까 대법원장 아시겠지만 들었으면 그렇게 두 분의 나와요. 대화가 대단히 그 개인적 친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 2기수 정도 차인가요? 그리고 판사 사회가 매우 좁기 때문에 서로가 너무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독려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을 수 있지만 어찌되건 대법원장으로서 위법적인 발언이나 혹은 월권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발언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오히려 그러니까 총선 결과를 보고 본인의 면책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장판사에 대해서 제재한 것이죠. 잠시만요, 이준석 최고위원님, 잠시만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워낙 또 서로 간의 견해차가 많이 큰데 두 분 말씀 듣다가 보니까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화를 녹음한다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좋습니다. 그 부분은 뭐 법적인 문제는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결코 잘한 짓은 아니죠.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를 누군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를 하고 나중에 어쨌든 간에 이게 세상에 공개가 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점도 짚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내용, 본질적인 측면에서 위법한 발언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논쟁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대법원장 입에서 탄핵과 또 사표 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하겠다.
그런데 그걸 분명히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대법원장이 어떤 이 거짓말. 대법원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고 대한민국 정의, 사법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의 수장이 온 세상을 향해서 거짓말을 한 것 아니에요. 이게 위법이냐 불법이냐는 그 다음에 또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이것만으로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말 국민 앞에 할 말이 없게 됐다.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이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도 예? 아마 뭐 많은 발언을 하시다 보면 사실 모든 발언에 대해서 기억은 못 하실 겁니다. 아마 이준석 최고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면담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 면담 과정에서는 뭐 친분이나 혹은 어떤 정치적 의미를 담아서 발언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 혹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리고 이 면담의 대화 자체가 모든 게 녹음이 돼서 그리고 이미 이거는 5월 달에 이미 총선 결과 이후에 사실상 함정 녹음 아니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화가 가능합니까? 우리 사회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이준석 최고한테 뭐 공천 달라고 찾아오시는 구의원님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구의원 후보자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녹취돼서 모든 게 공개된다면 그런 이 법적 정치적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어떤 사회가 이게 잠시만 이준석 최고님 제가 말씀드릴 텐데 장영태 의원님은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은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에 대한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임성근 부장판사를 비판하고 그 둘 사이에 오갔던 대화 내용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과 이 발언 거짓 해명했다가 나중에 이 사실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하셨는지 기억이 나실지 않을지도 있습니다만 뭐 기억을 못 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한 핵심 과제는 그거였습니다. 총선 결과가 이미 나왔고요. 이 임 부장판사에 대한 이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본인이 이 임 부장판사가 회피할 목적으로 사표를 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 직권남용에 대한 물론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직권남용일지 유죄가 나올지 혹은 실제 입법부가 탄핵을 추진할지 여부를 대법원장이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사표를 내는 것 자체가 면죄부를 허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결국 이분이 명예롭게 판사로서의 법복을 벗고 또 전관예 이후에 어떤 이 경제적 이익까지 얻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장으로서 그걸 개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대한 이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로 입법부가 탄핵 절차를 밟을지 안 밟을지에 대한 그 부분은 대법원장의 권한이 아닌 것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대화를 하면 철학과 논리가 일관되면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제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어떤 부분 아까 불법이 없으면은 뭐 무슨 문제냐라고 했는데 임성근 판사는 무슨 불법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다 그래가지고 탄핵한 거 아닙니까? 어제 민주당이 그 180석의 의석을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하루 만에 말이 바뀌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한 행위는 그러면 반헌법적 행위가 아닙니까? 사법부의 수장이 결국 정치권의 눈치를 봐가지고 사법행정을 한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 시인했는데 이것도 반헌법적 행위니까 탄핵해야 되는 것이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부 사실 소위 재판부에 이 임성근 판사를 재판하는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하라든지 이 판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지 판결을 왜곡하게 한다든지 벌주라고 했다든지 이렇게 했습니까? 재판에 개입했습니까? 개인적인 사석에서 면담을 가지고 녹취해서 이걸 공개해서 이걸 가지고 대법원장을 사퇴할 정도로 그렇게 대법원장이 한가한 자리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님들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거는 재판 과정의 독립성과 더불어서 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독립성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임 부장판사는 재판에 개입을 하셨죠.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셨고요. 재판을 왜곡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재판부에서도 심지어 이 재판부가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위헌적 행위를 6번이나 언급을 하면서 이 위헌적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위헌적 행위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입법부가 것처럼 해결해야 된다. 사법부의 행정이라는 것이 독립되지 않으면은 위헌이라는 거예요. 그건 판단이 당연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녹취에 대해 가지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녹취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되면 그거 갖고 어떻게 사람을 처벌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발 말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는 게 그 녹취된 거 가지고 지금 1년째 사람 괴롭히고 있는 게 한동훈 검사예요. 한동훈 검사는 그럼 녹취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왜 그러면 잡아 넣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동훈 수사 중이죠. 재판 중. 그 사람은 녹취 말고 뭐가 있는데요? 아니 재판 중인 사안을 녹취 말고 뭐가 있어요? 증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자, 알겠습니다. 그 사람 빨리 풀어주세요. 그러면 형이 내려주세요 빨리.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장경태 의원이 할 일은 아니죠. 민주당이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거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분이 상당히 정말 아주 거친 논전을 벌이셨는데 이거 들으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판단을 뭐 나름대로 하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탄핵 소추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이준석 전 최고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실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탄핵 소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이 부분에 대한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가 차례로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정말 비굴할 뿐만 아니라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제 대법원장은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에게 속지 않은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지금의 현재 국회 구조로 봐가지고 탄핵안을 내봐야 실질적으로 도결될 게 뻔하기 때문에 탄핵 발의라는 건 현 시점에서 의미가 없다고. 사유 자체만으로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게 숫자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탄핵을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영근 의원.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현실적으로 안 된다. 그런데 왜 탄핵의 대상이 된다. 이러저러해서 탄핵의 대상은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왜 안 할까요? 그 논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현실적인 한계를 얘기를 하긴 했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결국은 이제 보면 두 가지 포인트에서 국민의힘이 방향을 좀 전환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보여요. 우선은 이제 그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임성근 판사에 대한 여당의 탄핵 추진이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법원장을 연이어서 탄핵을 소추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의미상으로 보면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지금 국회의 구성이 현실적으로 야당이 뭔가 여당이 반대하는 안을 발의해서 통과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다가 여당의 반대로 무산이 되면 그래서 결국 부결이 되면 결국은 야당이 물러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법원장에게 실질적으로 면죄부를 줬는 역할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사퇴해야 된다는 쪽으로 압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아침에 대법원을 현장으로 찾아가서 방문까지 그런 소동을 빚으며 방문한 것도 그런 어떤 전략의 변화를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는 그런 측면에서 왜 아까 그런 얘기했을까요?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건 탄핵에 준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요. 우리 지도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면죄부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게 탄핵이라는 것이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결국 72시간짜리 이슈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좀 더 사실관계 조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는 형사재판도 이제 시작돼야 된다 봅니다. 보면 이제 고발도 했거든요. 이 시민단체에서.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어떤 전략을 짤지에 대해 가지고 숨고르기 하고 있는 단계이고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 예를 들어 조사를 해보고 예를 들어 형사적인 어떤 절차가 시작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모가 밝혀지게 되면은 당연히 탄핵은 그것에 정점을 찍는 과정으로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퇴근길에 대법원장이 참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말이죠. 어제 퇴근길에 기자들이 질문을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제 출근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퇴근 때는 이미 대화 녹음 파일 내용이 다 공개가 된 상황이었죠. 거짓말이었다는 것도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퇴근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좀 희미하였고 또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그리고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법원장이 국민과 임성근 부장판사에게도 송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도부 차원에서는 반응을 안 보이고 있어요. 뭐 일단 저는 이번 이 대법원장 탄핵이 국민의힘의 세 번째 헛발질이라고 봅니다. 이적행위와 그리고 한일 해저터널 그리고 대법원장 탄핵인데요. 바로 어제 탄핵 소추의 건이 상정되었을 때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 토론을 신청하셨어요. 그 반대 토론의 주요 근거가 탄핵 사유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재판 중인 사안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재판 중입니까? 고소고발이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탄핵의 사유가 됩니까? 대법원장이 후배 판사와 면담한 것이 탄핵의 사유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자승자박하고 있다. 결국 어떠한 국민도 대법원장 탄핵의 사유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엇발질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이 스스로 반성하셔야 될 겁니다. 탄핵 소추는 안 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 얘기는 나왔지만 안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장경태 의원께 제가 드린 질문은 민주당은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공식적인 반응을 안 보일까? 그렇게 뭐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겁니까? 우리는 대응하지 말자. 대법원장께서 기억에 오류가 있으신 것까지 저희가 민주당에서 논평할 정도로 저희도 바쁩니다. 이미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고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당정 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께서 이 해명하실 부분은 해명하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다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임성근 부장판사를 더 비판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박지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대화를 유도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최인호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때 만약에 사표를 수리하면 그것이야말로 뭐 대법원법 이런 것들을 어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저는 아까 말했듯이 녹취에 대해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한다 하더라고요. 지금 녹취 하나 가지고 한동훈 검사장 1년 동안 괴롭히는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건 뭐 함정 녹취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기자가 자기 원하는 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모든 행동은 5년 내에 민주당의 행동으로 다 반박할 수 있는 게 자 형사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형사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을 파면할 수 없다, 탄핵할 수 없다라는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조사라도 받았습니까? 탄핵될 때? 아니거든요. 공범으로 적시된 최순실 씨가 뭐 한 거에 대해서 기소장 나와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원칙을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지키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내지 마시고 5년 내에 자신들의 행보를 되짚어 보세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이준석 최고께서 탄핵을 형사소송 절차라고 이해하고 계신데 형사소송 절차가 아니고 헌법적 절차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법관에 대한 탄핵 모두가 다 헌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요. 또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시에 가능한데 거기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이 만약 권한을 저희가 행사했고요. 그 이후에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임성근 판사 한 것처럼 만약 자신 있으면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 100석이 넘으시니까 탄핵을 발의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시면 결국에는 되죠. 우리가 의석이 있으니까 우리가 덮겠다. 헌법적인 절차 아닙니까? 이게 형사소송 절차입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김명수 대법관의 행위가 예를 들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가 임성근 판사보다 중하다고 판단하는 게 저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함정 녹취를 당한 것이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산케신문 기자를 재판 판결문을 읽을 동안 벌 세워라라는 것 자체부터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재판을 유도한 법관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위와 이 대법원장이 후배 판사를 불러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던 면담이 어떻게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법원장이 삼권 분립을 깬 게 어떻게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뭐 두 분 워낙 격렬하게 토론하시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토론하시면 저하고 이영근 의원은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이 문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질문을 좀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장경태 의원. 그렇게 중대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었고 아까 그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헌법에 위반되는 행동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거는 저도 기사를 읽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는 났어요. 어쨌든 법원행정처의 뭐 어떤 그런 직권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는 아니다. 라고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임성근 부장판사와 대법원장의 대화가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총선 직후에.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임용 그래서 임기가 만료되는 이달 말 이걸 불과 얼마 안 두고 왜 이때까지 끌고 왔을까요? 지난해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까? 일단 재판부의 결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좀 신중론도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 임성근 부장판사가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6번이나 적시하고 있고요.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고 그러니까 판결문에 적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이 무죄가 다들 어떤
범죄 혐의가 없음 이렇게 보시는데요. 직권남용에 대한 무죄입니다. 직권이 없기 때문에 남용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직권이 없으니까 남용 안 했다고.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건 또 재판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은 또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탄희 의원이 아마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좀 몇 달 일을 또 할 수 없었고 이탄희 의원이 또 주도적으로 이 준비를 해왔는데 그런 이유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왜 이렇게 임기가 만료가 임박해서 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질문 한번 드려보는 원래 좀 더 임기를 연장해서 뭐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봤는데요. 좀 천천히 본인이 뭐 재임용을 신청하지 그랬는데, 않았으니까. 예, 임성근 뭐 두 분의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뭐 임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가 있었는데 임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임기 만료에 대해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이 부장판사 같은 경우 본인이 사표 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금 1월 말로 서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같은 경우에 지금이야 이제 법원의 이 정기 인사철이긴 하지만 작년 5월은 이 정기 인사철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 인사철에 이 근접할 때까지 저희가 일정하게 뭐 이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많은 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2021년 2월 4일 어제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과연 어떤 날로 기록될지 참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